김태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매일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무릎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수술을 안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여라 입니다. 움직여라. 아니 무릎이 아프면 쉬어야죠. 쉬어야지. 그리고 아파서 움직일 수도 없어.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제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쉬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방법입니다. 연골이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 연골은 더 빨리 닳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많이 의아해 하실 텐데요.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들은 이제 직업 특성상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무릎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100이면 100 다 무릎 관절염에 노출이 되어 계십니다. 네, 제가 그 이유가 뭔지 실험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스폰지를 연골, 주위에 있는 노란 액체를 관절액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무릎 연골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서 촉촉하고 탄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건데요. 무릎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관절액 속의 영양분이 연골로 가정한 스폰지 속으로 흡수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면 연골이 건조해져서 더 쉽게 손상되고 또 통증도 잘 발생하게 되겠죠. 자, 반면에 무릎을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흡수가 되네요. 그렇네. 네, 맞습니다. 무릎을 움직이게 되면 관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연골로 이동해서 연골이 촉촉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러면 연골은 탄력이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이게 무릎을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 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소비 기한을 만약에 늘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무릎 관절을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럼? 자, 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간단한 동작으로 관절염 통증을 잡고 또 연골 소비 기한까지 늘린 분인데요. 이분의 현재 무릎 상태가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대단하죠? 롤러스케이트를 타세요. 예. 짱짱합니다. 짱짱해요. 젊으신 분이네. 자, 롤러스케이트를 이렇게 능숙하게 타시는 이분, 과거에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렇게 잘 타세요? 특히 이런 롤러스케이트 같은 건 무릎이 워낙 많이 움직이면서 연골도 이렇게 닿을 때마다 막 아프고 이럴 텐데 저게 가능할까요? 자, 놀라운 사실은 저분의 나이 올해 무려 72세. 대단합니다. 이라고요? 예. 와. 믿기지가 않네. 아주 힙하신 분입니다. 어머.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이 믿기지 않는 72세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평소에 무릎을 어떻게 움직였길래 연골 소비 기한을 이만큼이나 늘릴 수 있었는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이 로라장입니다, 로라장. 야, 여기가. 젊음이 느껴지네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고 신기해요. 자세가 안정적이에요. 이분이에요. 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 송대 왕래님 이은진입니다. 이른이 넘으셨다고.
진짜 눈이 많으시네. 아, 이거 기본이지요. 왜냐면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프리다이빙, 카약, 탁구, 자전거, 스쿠버 다이빙. 어이구. 나 프리다이빙 한다고? 메달 봐요, 메달. 금운동. 선수신데요, 선수. 제가 얼마 전부터 이 롤러를 타기 시작했는데 무릎 강화에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연골을 갖다가 움직여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저 열심히 타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아, 저 중심 잡기도 어려운데. 이제 뭐예요? 이제 괜찮아? 쉬워졌어? 무릎을 구부려. 그리고 잡아. 넘어졌어. 잘했어. 네. 천천히, 처음에 천천히. 그 다리를 밀지 말고. 누구예요? 아, 우리 손녀들이에요. 아, 손녀. 언니랑 같이 룰러장을 가네. 저는 15살 조예슬입니다. 저는 조은자 8살입니다. 하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아, 약간 자존심 스크래치. 할머니가 너무 잘 타서. 아니, 일단 할머니랑 롤러장 간다는 거 자체가 사람들이 안 믿어줄걸요? 좋아. 저 괜찮아요. 걸을 수 있을 때 마음껏 걸어야죠. 옛날에는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하죠. 살기 바빠서 어떻게 몸을 돌볼 시간이 있었겠어요. 좀 실만하시니까 이제 아프네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내려올 때 무릎을 딛는 순간 그냥 너무 무릎이 아프다 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었는데 좀 그것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아팠기 때문에 좀 미안했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뭐 운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무릎을 던지면 무릎이 좋다고 하길래 무릎을 던지기 시작했더니 그때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무릎을 던졌다고? 무릎을 어떻게 던져요? 아, 운동하시는가? 거기서도 계속 흔들흔들. 아까도. 아까 제가 말했지요? 이거 무릎 던지기예요. 그게 무릎 던지기야. 제가 무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무릎을 던지는 게 연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또 운동 후에 몸이 좀 약간 찌뿌둥하면 한 30-40번씩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나도 이거 해봐야 되겠네. 그래? 하고 싶어? 그래, 너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자. 배꼽까지 올려야 되는구나. 무릎을. 전에는 한 10분 걷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 이상, 2시간 거뜬히 걸어요. 동작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무릎 건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동작인데요. 무릎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연골이 압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면 이 관절액 속에 있는 영양분이 연골 속으로 골고루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골이 촉촉해지면서 연골의 소비 기한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서서 스쿼트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 스쿼트 할 때 무릎을 살짝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는 이런 동작들은 요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동작은 이 운동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의 특징은요, 체중이 실리지 않게 무릎을 이렇게 던지면서 맞아요. 예, 압력을 연골에 주는 거예요. 서서 하거나 땅에 다리를 지탱하는 자세는요, 오히려 무릎에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연골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사례자처럼 이렇게 앉아서 팔을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펴거나 아니면 엎드린 상태도 할 수 있는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다리를 90도 정도로 서서히 폈다 굽혔다 해주시면요. 관절에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서요. 연골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밥을 만들어줘. 방울? 알았어, 내가 방울 만들어 줄게. 방울이 뭐야? 뭐 저기 굵은 소리인데? 이게 바로 방울 양배추예요. 방울같이 생겼죠? 방울 양배추. 이거에 일반 양배추보다 적지만은 관절 건강에는 진짜 좋아요. 크기도 작고 손질하기도 편해서 제가 끊임마다 2년째 먹고 있어요. 관절에 좋구나, 방울 양배추가. 방울 양배추에는요, 일반 양배추보다 비타민 A의 함량이 9배, 그리고 비타민 K는 무려 20배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이 비타민 K가 골밀도를 높여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방울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이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울 양배추는 염증 제거제에 좋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어머니 비법이에요? 왜 비누님 성격 급해. 또 하나 있어요. 또 뭐? 제가 만든 피클이에요.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방울 양배추 피클. 아, 피클. 맛있겠다. 그냥 통째로 넣어도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칼집을 조금 넣어서 속에 간이 더 맛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칼집을 낸답니다. 물 2컵, 매실청 1컵, 식초 반 컵만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열을 한번 식혀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난 거예요. 방울 양배추 염증 제거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 식초도 너무 좋대요, 염증 제거에. 그래서 둘을 합했을 때 궁합이 아주 짱입니다. 양배추는 세계 3대 장수식품으로 손꼽힐 만큼 굉장히 건강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인데요. 특히 이 성분 중에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항암, 항염증 성분입니다. 설포라판이요, 그 항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증을 줄여서 관절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방울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피클로 드셨잖아요. 우리 식초가 또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아. 아삭아삭해요. 오늘 맛이 어때? 어제보다 맛있었어요. 그 피클은. 니네들이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 기분이 좋다. 이걸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무릎 관절의 통증도 좋아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 무릎 건강에 저희 다 같이 재밌게 놀러도 많이 가고 이러는 거. 나도. 은결이도 그래. 할머니도 너희들하고 무릎 관리 잘 관리하고 건강해서 행복하게 살자 우리. 화이팅! 근데 아까 그분 보니까 이게 피클도 해 드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썰어 볶아 드시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먹어야 이렇게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양배추 섭취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우리 겨자씨나 겨자가루 있잖아요. 요걸 같이 드시면요. 우리 효소의 작용이 더욱 활발해져서 설포라파닌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할 때 뭐 곁들여 주시면 맛도 좋고 염증 제거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방울토마토 말고 방울 양배추를 양배추. 또 생각을 해야겠어요. 그럼 이 방울 양배추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일단 뭘까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시라면 방울 양배추를 삶아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또 평소 채소를 많이 안 드시던 분들이 갑작스럽게 왜 좋다고 막 섭취하면 복부 팽만감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나눠 드시는 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가열을 해서 조금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